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너는 민호를 좋아하니와 같은 질문하는 형식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런데 밑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은요. 네가 민호를 좋아하잖아. 그렇지 않니? 라는 식으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의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의 표현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한국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당연히 의문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 그렇지 않니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의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앞에 있는 것은 평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것은 의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 쓰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문은 당연히 질문할 때 하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그대로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가 민호를 좋아하잖아. 그냥 이렇게 주어 동사 순서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의문문은 일단 묻고자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묻고자 하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간 요소가 나오면 되는데요. 자, like라고 하는 동사는 시간 요소를 동사 조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don't를 써주고요. 주어는 you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like him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보시면은 그렇지 않니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표현하니까 뒤에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뒤에는 don't you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뒤집어서 다시 말하면요. 네가 민호를 좋아하잖아. 이 부분은 긍정이니까 그것과 반대로 don't 부정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의문문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것은 정해진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가 민호를 좋아하잖아. 그렇지 않니? like라고 하는 긍정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don't라고 하는 부정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요. 너는 민호를 안 좋아하지? 자, 안 좋아하지 부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뒤에는 do you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문장들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가 그 창문을 깼지? 그렇지 않니? 보시면은요. 자, 브로크라고 하는 긍정이 나타나니까 뒤에는 didn't라고 하는 부정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문장 마찬가지로요. 그 창문을 안 깼지? didn't break라고 하는 부정이 나타나니까 뒤에는 did you라고 하는 긍정으로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민호는 키가 커 이렇게 긍정으로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isn't라고 하는 부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비동사도 마찬가지로 반대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키가 크지 않아 부정으로 써주고 있으니까 뒤에는 그렇지라는 표현 is라고 하는 긍정으로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문장 표현에는 일종의 법칙이 있는데요. 바로 세 가지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문문 형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줄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칙에 따라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의문문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you didn't 순서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반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앞에가 긍정이니까 뒤에가 또 긍정이 나오면 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줄임말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did not처럼 띄어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문 형식이 돼야 되니까 주어 동사 순서로는 안 되고요. 자,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부정이니까 당연히 또 부정이 나오면 안 되고 긍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isn't he 하면 틀립니다. 자, 줄임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앞에 민호가 나왔으니까 is 민호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사도
대명사로 이렇게 줄여서 써야 된다는 거, 민호를 그대로 쓸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춤추는 것에 능숙해. 그렇지 않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답을 먼저 보시면은요. 안트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게 I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am이라고 하는 비동사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저렇게 R라는 것을 쓰는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낄 텐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mnot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형식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줄일 수 있는 R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안트 I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이번엔 반대로 앞에 있는 것이 부정일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나는 춤추는 것에 능숙하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긍정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줄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mi 이런 식으로 m이라고 하는 비동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I am 안 되고요. 당연히 반대니까 am not I도 쓸 수가 없겠죠. 줄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가 이런 식으로 긍정으로 나올 때 I는 당연히 그것에 맞는 비동사 am을 써서 mi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 표현 보도록 할게요. 민호와 자는 거길 갈 거야. 그렇지 않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will이라고 하는 동사 조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will과 not을 줄여가지고 want로 줄여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want they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의문문 형식이 되어야 되니까 they want에도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니까 will they를 써도 당연히 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줄임 표현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will not they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민호와 잔을 이렇게 그대로 써서 쓸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they로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식의 표현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의문문 형식이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써야 되는 것, 그리고 줄임 표현이라고 하는 것, 꼭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러면 조금 다른 형태의 표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식의 명령문을 보도록 할게요. 네 방을 청소해, 창문을 열지 마, 이런 식의 표현에는 바로 will you를 쓰면 되는데요. 어째서 will you를 쓰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 동사조수 will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대상은 앞에 보고 있는 상대방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you를 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ill you를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명령문은 긍정과 부정 상관없이 will you를 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축구를 하자 그럴래? 라는 식으로 권유문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shall we를 쓰는데요. 어째서 shall we를 쓰느냐? 일단 let라고 하는 것은 let us를 줄임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e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hall이라고 하는 것은 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권유문은 shall we를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뒤에다가 추가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이러한 것을 영어에서 어떻게 부르느냐? 바로 뒤에 부가적으로 무언가를 덧붙여서 의문문이 되는 거니까 이걸 부가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름이죠. 부가적으로 덧붙여서 만든 의문문이라는 뜻이 됩니다.